안녕하세요, 학우님. 오늘은 제19회 시험문제 원본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번,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을 말하기 앞서 일단 학자들의 이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피아제, 프로이트, 스키너, 로저스. 아들러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개인 심리학의 인간은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듯이. 그 다음에 인간은 주관적 존재,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프로이드는 수동적이라 했지만 아들은 주관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지가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총체적 인간관, 사회와 집단은 나눠질 수 없는 단위이다. 개인의 성격은 5세에 결정된다는 프로이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개인의 성격을 수동적으로 봤지만 아들러는 능동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했지만은 아들러는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양식의 초점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작용이란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가공의 목적. 인간은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예를 들어 정직이 최선이다. 굉장히 허구적이고 가상적이잖아요. 이 말은 가공적이고 허구적이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 미래는 현재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열등감과 보상.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들러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여겼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다. 즉, 열등감은 인간의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죠. 자, 사회적 관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즉,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혼자서 못 사니까. 사회적 관심은 개인과 사회와 상호작용으로 그 첫 번째 관계 형성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먼저 관계를 맺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쏟은 보살핌에 대해서 사랑과 유대를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이나 직업, 사회제도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매일 싸운다면 아동은 사회적 관심을 배울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 싸우게 되면 노릇해가 싸우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목표 추구가 약해진다. 허약해진다는 얘기죠. 우월성 추구.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우월성 추구의 동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왜?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선천적으로. 우월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추구. 그 다음에 아들러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타심과 사회적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추구. 또 개인, 우월성 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권력, 자기 존중, 권력에 대한 목표. 만약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병리적 신경증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질환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들러의 생활 양식 4가지가 있는데요. 지배형. 부모의 독재형이죠. 자녀 양육을 아주 독재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획득형 혹은 기생형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한다. 그 다음에 회피형.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만약에 적극적인 상황이 닥치면 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가장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들은 이 형을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이 낮고 그 활동 수준이 매우 높죠. 독재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생형.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획득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은 그냥 대충 하는 거. 그 다음에 회피형은 뭐든지 피해잖아요. 뭐 어떤 적극적 나설 때도 피해버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 낮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들아 가장 성숙한 인간이 뭐냐면 사회적 유용형.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개인이 높다고 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인간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쉽게 풀이하면 같은 사물이라도 아침에 보는 것과 저녁에 보는 것이 달리 보이고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주관적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인지 혹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정서, 행동, 사고는 현실에 따라 변한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죠. 인간의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발달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겠죠. 발달 단계에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순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순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존 개념.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같은 양의 물을 다른 모양의 컵에 넣어도 물의 양 같다고 이해한다. 이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식을 보면 6세 이하하고 6세 이상을 갖다 구분해 봅시다. 6세 이하 아이들은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물이라고 봐요. 근데 컵만 달라지면 이게 더 오른쪽 것이 더 물의 양이 많다고 봅니다. C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6세 이상은 같은 양이지만 컵이 달라지더라도 양은 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B처럼 A, B, C처럼. 그래서 6세 이하와 6세 이상은 이 보존 개념 차이가 크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도식, 스키마라고 하죠. 사물이나 사건의 정보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보이는 거, 자연, 문화, 아파트, 볼펜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즉 개인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생각,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 그것보다 도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응. 적응에는 두 가지 있거든요. 동화와 조절. 적응이 뭐냐? 적응 반대가 뭐죠? 부적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적응이 뭐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이 변하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이 진행된다. 말이 좀 어렵죠. 예. 뭐냐면 새로운 것에 적응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그래서 그리고 자연 생태계도 많이 변했잖아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도태되고. 적응에는 동화와 조절이 있는데, 동화는 뭐냐? 기존 도식의 새로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예를 들자면 우리 하늘에 나는 것은 무조건 새라고 봤어요. 근데 그 새가 이제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 비행기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더 팽창되는구나, 양적으로.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절은 뭐냐? 새로운 대상에 맞게 기존 도식을 변경한다. 아까는 말했지만 하늘에 나는 것은 새라고 한나라 생각했다가 지금 뭐 비행기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대상에 맞게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고 독수리 이렇게 생겼고,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하늘에 나는 물체를 새라고 인지하고 있을 때 참새, 독수리,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새라는 인식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새라고 했다가 그 속에 독수리도 있고, 그래서 새라는 것이 많은 종류가 있구나, 양적 팽창이 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절.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도식이 맞지 않을 때 아동은 불평형 상태에 겪는다. 좀 말이 어렵긴 해도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새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러면 독수리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그 상태를 맞춰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팽창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직화. 좀 다른 것을 도식이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를 분리한다. 식물은 식물, 동물, 동물, 그림책 보고 분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를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조작기가 세 개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 앞에 감각 운동기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암기는 좋겠지만 암기 어렵다면은 핵심을 꼭 찍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운동기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한 반사 운동, 반사 반응을 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식이다. 엄마다, 아빠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엄마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외부 정보에 습득하기에 쥐기, 빨기, 때리기 같은 반복 활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서.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하면 대상 영속성을 이해한다. 무조건 배고프면 물어보면 되죠. 목적. 내 하나의 생각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 지금 엄마가 없으면 완전히 없으니까 우는 시기죠. 그러나 이때가 이제, 연속성. 엄마가 있더라도 금방 오겠지.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 감각운동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면, 1번, 2번, 3번 순서로 나가듯이, 반사활동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갔다가, 바로 4번에서 2차 도식 회복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지향적, 목적 지향적. 이때는 무조건 배고프면 울어버리면 되고, 배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시작하는 시기라고 봤죠.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확립된 시기는 뭐냐면 전조잡기. 이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3차 순환반응, 통찰기.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 사이죠. 그 상징적 사기가 본격화된다. 이때 어린애들 보면 맨날 가상놀이잖아요. 병원 놀이도 하고 전쟁놀이, 자동차 놀이, 엄마 아빠 놀이하고 니는 의사해라 나는 간호사 할 때 가상놀이가 많이 상상성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가 감각운동에는 시작 단계였다면 이때는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엄마가 없더라도 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다. 이죠. 사람의 욕구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 우리 속담에 미운 7살, 때려주기 10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들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한 가지 대상 또는 부분에 집중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중심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본 것이죠. 두 가지 이상 못 봐. 그리고 자기가 봤던 부분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중심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방향만 생각하는 비가역성. 이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죠. 앞으로만 생각하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비가역성의 가역성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보존관념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시기다. 자,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사고 능력이 구체적 수준에서 논리적 수준으로 발달한다. 이때는 초등학교 때 논리를 배우죠. 정치적 활동을 실제로 눈에 보일 때 가능한 시기다. 보존 개념이 동일성, 똑같다는 걸 알고 보상성, 가역성도 아는 시기이다.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유목화 기능이라고 갖다가 분류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특정한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사물을 순서대로 서열한다. 크기 순서대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감각운동에서는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여기는 자기 중심적에서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타심이 강한 시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그러니까 한 8, 9살 때, 그때가 가장 이타심이 강한 시기라고 보죠. 한 가지 변수보다는 많은 변수를 사고한다. 한 가지만 보는 거죠. 두 개, 세 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의 비가역성을 극복하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는 12세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상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이때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청소년 시기니까 다 컸다는 얘기죠. 뭐. 구체적 자료가 없어도 추상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기가 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조합의 능력이 형성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논리를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한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제 4가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감각운동의 대표적인 있는 것이 뭐냐면
대상 연속성이 그때 시작한다. 그 다음에 조작기에서는 대상 연속성이 획득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때는 보존 개념, 물의 양이 같은지 틀린지 개념이 시작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모든 건 자기 중심적이고 물알라는 쪽 사고가 생긴다 그죠. 생명이 있는 걸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전 조작기에서는 보존 개념이 시작했다면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보존 개념이 획득하는 시기다. 이때는 논리적 사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목화, 서열화, 크게 순서로 분류할 수 있는 서열화, 그 다음에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조작 시기가 된다 그죠.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하고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식, 스키마라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식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그 다음에 적응이라는 것은 동화와 조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화는 새로운 걸 접하는 양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조절은 그 양적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도식을 바꾸는 것이죠. 새 한나무 같다면 지금은 독수리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생긴다는 것이죠. 반두라의 사회학습의 이론 혹은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고 하죠.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 꼭 사회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보상과 처벌이라면 반두라는 한 개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성과 사회 환경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 상호 결정론을 보면은 개인과 행동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거죠. 사회학습 이론, 인간의 행동의 성격의 결정 요인은 사회적 요소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말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백악관에 초대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보면서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주관성 및 능동성은 상호적인 관점이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대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반두라는 발달된 게 제시하지 않았죠. 이등서에서 나온 사회 심리학자들 보면은 발달된 게 제시하는 학자들은 아들러, 행동주의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로저스 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학습은 사람과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이 도표처럼. 인간의 습관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배운다.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많이 따라하잖아요. 사회학습의 주요 개념, 모델링 혹은 모방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면 괜찮지만 괜히 조폭 따라하면 안 되겠죠. 자기조정, 개인의 능력으로 수행 과정, 판단 과정, 자기 반응 과정을 구성된다. 자기 강화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죠. 자기 효율성, 영어로 말하면 I can do it.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이라고 하죠. 관찰학습,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집중 과정, 파지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이거 시험에 순서도 잘 나오지만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파수 운동, 주의집중, 그 다음에 파지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담배 피는 청소년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손가락부터 발가락을 계속 집중 바라보다가 그걸 기억해둬요. 그래갖고 한번 슬쩍 시험해 봤다가 그게 나하고 맞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동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청소년 시기 때 담배 피우는 아들이 성인 돼서도 피우는 이유가 그 동기화가 됐기 때문이죠.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적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아제는 발달 단계를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연했지만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은 모방학습, 모방학습은 프로이트가 아니고 반두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의 내적 동기, 이건 아니가 내적이 아니라 외적 동기가 되겠죠. 로저스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는 로저스가 아니고요.
프로이드, 에릭슨, 융,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학을 설명에 앞서 먼저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간 발달 원리는 8가지가 있거든요. 분화와 통합. 분화와 통합은 애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몸통 전체가 움직이지 팔다리까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우리나라 어린이하고 북한 어린이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연속적 과정.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은 연속적으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사춘기 때가 오고 그런 것이 발달 단계가 딱 그 학자들과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 신생아가 됐으면 유아기가 되고, 유아기 되면 아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가. 이 순서는 불변의 즉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 신생아 때는 문제가 나타나고, 유아기 때는 문제가 나타나고, 뭐 걷기 위해서 넘어진다든가 그런 시기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문화에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중학교 때 잘하듯이 그 개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점성의 원리, 점점 발달한다는 얘기죠. 연령이 증가하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때는 신생아나 유아기 때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무작위가 아니죠. 이때가 순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어린이 때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죠.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 속성보다는 변화와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동기는 아동기 때 변화가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교류해 가면서 발달하는 것이죠. 그 신체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 아니고 상부에서 하부, 중추에서 말초, 중심에서 주변, 대근육, 소근육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순수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이다. 원래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시작했는데 저면인과 저터면이 인간과 환경을 초점을 두어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론적 결정론의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다. 예, 생태학은 정신적이란 말고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환경은 맞는 것 같은데 정신적이어서 결정됐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혹시 상호교류의 산물이다. 맞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수립된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여기가 있으면 그 다음 체계로서는 가족이 있고 무슨 교회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체계는 그 다음에 외체계 가족의 친구, 미스 미디어, 사회복지 그 다음에 외체계 거시체계 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